예,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가 두렵다는 것은 대통령의 능력과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이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는 것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대통령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하고 많은 사안들을 놔두고 고작 가짜뉴스 대응이 첫머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당한 노릇인가 싶습니다. 더욱이 청와대 관련 내부 고발이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주고 있고 어떻게든 의혹을 해소하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고발을 두고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유통 행위라며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빗발쳤는데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까지 가짜뉴스 타령이니 참으로 국민들과의 괴리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의 능력과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짜뉴스라 프레임 씌우기를 함으로써 폐부를 찌르는 진짜 뉴스의 날카로움이 무뎌질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가짜뉴스를 말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야당 시절 헛뿌려 놓은 숱한 가짜뉴스를 생각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으로 제왕적 권력의 권한 남용 소지 일신해야 한다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휴일에 카페로 불러낸 사건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촛불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많은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장 차관들에게 권한 남용의 죄를 물었습니다. 최근 청와대 내부 고발을 통해 비슷한 사건들이 수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라고 규정을 할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닌 남용의 폐해나 권력의 사유화를 경계하고 재발을 막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같은 사안인데 기상천외한 변명과 핑계, 뻔뻔스러움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청와대가 사적인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카페에서 접촉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인사 관련 대통령의 철학을 설명했다는데 육군 참모총장의 인사 추천권을 감안하면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옆에 대동한 육군 대령의 준장 진급과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의 소지까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야말로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을 통해 드러난 사건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건 등만 해도 수많은 건들이 경계를 넘고 있습니다. 화려한 변명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촛불 국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전 정권 수십 명을 감옥에 넣으며 들이댔던 논리들을 자신에게 비추고 일신하기를 바랍니다.
촛불에 대한 능멸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야 3당이 특검 추진과 청문회 실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과 청문회로 정권 일탈과 불행을 막아야 합니다. 야 3당이 청와대 특감반 의혹은 특검을 추진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집권 3년차 정권의 일탈과 불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고사하고 박근혜 정부 시즌2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운영위는 3인 성호가 아니라 3인 무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국 수석은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세 사람이 잡아떼면 있는 호랑이도 없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은 자신들이 참석했으니 부하 직원은 없어도 된다며 박영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백은우 비서관 등은 출석시키지도 않는 기만과 오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일절 거부하고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국 수석의 답변도 부정하는 등 오로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추가로 박형철 비서관은 기밀 누설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사안의 쪼개기 배정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특검을 통해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기재위 소집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유통 행위라며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은 국민들의 분노라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철저히 격리되었고 상황은 사안이 조용해지기만을 바라는 형국입니다. 신 전 사무관의 유서에는 제가 죽으면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겠죠 라며 마치고 있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관련자들이 반드시 참석하는 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